무슨 소리야? 아시아는 아직도 일본이 최고라고. 그건 10년 전 이야기야. 요즘 젊은이들은 다 한국으로 간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증거 있어? 지금 영국 여행 박람회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해외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영국 최대 여행 매거진 에디터로 일하면서 전 세계 여행 트렌드를 분석했는데 이런 현상은 처음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현지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는 제나 스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를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10년간 저는 수많은 국제 행사를 취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목격한 일은 솔직히 저도 아직 얼떨떨하네요. 영국 런던 전시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매년 이맘때면 열리는 세계 관광 박람회 현장에 나와 있는데 뭔가가 달랐어요. 처음에는 그저 평소와 다른 인파의 흐름이 눈에 띄었을 뿐이었죠. 일본과 중국 부스는 한산한데 유독 한 곳으로만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호기심에 사람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173제곱미터. 한국관이었어요. 전시장 안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규모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오픈 시간도 되기 전부터 줄을 서 있는 사람들. 마치 인기 뮤지션의 콘서트 티켓팅 현장 같았어요. 저도 궁금해서 몇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한국의 모든 게 궁금해요. K-팝 드라마는 기본이고 이제는 한국 여행이 대세예요. 라며 눈을 반짝이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체험존이었어요.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해진 이 놀이를 직접 체험하겠다고 어른들까지 줄을 서 있는 모습이란. 취재를 위해 관계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더 놀라운 소식들이 있더군요. 9월 기준으로 유럽에서 한국으로 가는 관광객이 86만 명이래요. 작년보다 25%나 늘었다고 해요. 현장에서 이뤄진 상담만 751건. 예상 계약 규모는 296억 7천만 원. 이런 숫자는 제 10년 취재 생활에서도 처음이에요. 특히 인상적인 건 이제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한국에서 한 달 이상 머무르는 장기 체류를 문의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국 문화를 제대로 경험하고 싶다나요? 폴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유럽 전역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한국의 매력을 알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한국으로 이끄는 걸까요? 왜 하필 지금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제가 직접 현장 구석구석을 취재해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죠.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제부터 제가 찾아낸 진실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일본관이 제일 인기였는데. 일본 관광청 관계자의 절망적인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은 너무 과하잖아요. 저렇게 사람들 몰아넣고 우리는 절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중국 관광청 부스에서 들려온 짜증 섞인 목소리였죠. 박람회장 중앙에 일본관과 중국관 사이에 위치한 한국관이 입장줄이 너무 길어서 다른 부스 운영에 방해된다며 항의가 들어왔대요.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네요. 사람들이 너무 몰려서. 한국관광공사 담당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일본 부스 앞을 지나던 관람객들의 대화였어요. 일본? 이제는 좀 식상하지? 요즘은 대세는 한국이야. 맞아, 한국은 매일 새로운 게 나오잖아? 일본은 너무 정체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중국 부스 앞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들렸죠. 중국은 뭔가 인위적이야. 한국은 자연스러워서 좋아. 심지어 일본 부스에서 준비한 사케시음회. 예전에는 인기 끌었던 이벤트인데 이번엔 달랐어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한국의 전통주 체험 먼저 하고 올게요. 발길을 돌리는 관람객들. 중국이 자랑하는 실크로드 VR 체험도. 글쎄요, 저긴 나중에 가보죠. 한국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먼저요.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각국 관광상품 계약 현장이었어요. 일본의 벚꽃 시즌 특가, 중국의 만리장성 투어 특가. 모두 예년엔 인기였던 상품들인데 죄송하지만 올해는 한국으로 방향을 틀어볼까 합니다. 유럽 최대 여행사 담당자의 한마디에 일본과 중국 관계자들의 표정이 굳어버렸죠. 심지어 일본 부스 담당자가 한국관을 물끄러미 보며 한 말이. 우리도 저렇게 해볼까요? 아니야, 우리답지 않아. 중국 측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부당한 경쟁이에요. 조사해봐야 해요. 하지만 무엇을 조사한다는 걸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국의 매력. 그걸 시기와 질투로 바라보는 시선들. 이런 긴장감 속에서도 한국 간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홍보 방식은 지나치게 공격적입니다. 전통 문화를 왜곡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식의 마케팅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BBC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왜 유럽인들은 한국을 선택하는 걸까요? 전통 문화라면 일본과 중국이 더 오래됐지 않나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박람 회장의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LVMH 회장이 깜짝 방문한 거예요. 그것도 한국간으로 직행했죠. 우리는 한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감각, 트렌드 선도력. 이제 유럽이 한국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일본과 중국 관계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죠. 유럽 최대 여행사 연합회 대표가 깜짝 발표를 한 거예요. 2025년 최우선 여행지로 한국을 선정했습니다. 일본, 중국을 제치고 처음 있는 일이죠. 순간 일본간에서 탁자를 내리치는 소리가 났고 중국 관계자는 서류를 구기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죠. 한국간 앞에는 여전히 길게 줄이 이어졌고 일본과 중국 부스는 점점 더 한산해져 갔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일본 유명 여행지 교토의 시장님이 몰래 한국간을 둘러보다 적발된 거예요. 배우러 온 겁니다. 우리도 변해야 해요. 그 한마디에 현장이 발칵 뒤집혔죠. 지금 박람 회장은 은밀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어요. 일본 부스 관계자들이 한국간을 노려보며 속삭이더군요. 저건 순전히 과대 광고야. 금방 식상해질걸. 어차피 일시적인 현상이겠지. 중국 측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관람객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한국은 우리 문화를 베낀 거예요. 진정한 동양 문화를 보려면 중국으로 오세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 관람객이 일본 부스에서 한국을 언급했을 때의 반응이었어요. 한국요? 거기는 좀. 하지만 우리는 천년의 전통이 있답니다. 한국은 그저 트렌드일 뿐이에요. 중국 부스에선 더 심했죠. 한국 전통 음식 사진을 보더니 저거 다 우리 것이 원조예요. 심지어 한복도 우리 거 아시죠? 일본과 중국 관계자들이 모여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가 못 믿어서 이러나? 어떻게 저렇게 인기를 끌 수 있지? 분명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하지만 관람객들의 반응은 달랐죠. 일본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중국은 왠지 부자연스러워요. 한국만이 가진 특별함이 있어요. 그들의 시기와 질투가 더욱 극명해지는 순간이었죠. 한국의 여행 상품은 가격이 무려 500만 원인데도 대기자가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쯤 되니 제가 더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한국의 어떤 점이 이들을 이토록 매료시키는 걸까요? 특히 일본도 중국도 아닌 한국인 이유는 뭘까요? 얼마 전 제가 한류 때문에 한국 여행을 다녀와서 알게 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흥미로운 건 유럽인들이 찾는 한국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과거에는 김치, 비빔밥, 불고기 정도였다면 이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의 목욕탕 문화가 너무 궁금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피부가 좋은 거죠? 한국의 카페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싶어요. PC방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보고 싶어요.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더 놀라웠던 건 한국의 일상을 그대로 체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만난 레이첼이라는 영국 여성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 달 동안 한국에서 살아보고 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K-팝 때문에 갔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이유로 또 가고 싶어요. 레이첼의 인스타그램을 보니 정말 흥미로웠어요. 한국의 편의점에서 라면 먹는 모습, 새벽 3시 치맥하는 모습, 한강에서 배달 음식 먹는 모습, 찜질방에서 잠든 모습. 그녀의 일상 브이로그가 조회수 100만을 넘겼다고 해요. 또 다른 유럽 관광객들의 SNS를 분석해봤는데 특이한 패턴이 보였어요. 한국인처럼 살기 태그의 게시물이 전년 대비 무려 300% 증가했답니다. 런던의 대형 여행사 유로트립의 담당자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제 유럽인들은 한국을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일상을 경험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같은 곳으로 여기고 있어요.
실제로 예약 트렌드도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3일? 5일? 이제는 옛말이에요. 최소 2주, 보통은 한 달 이상 체류하는 상품이 인기랍니다. 독일의 한 여행사는 한국인처럼 한 달 살기 패키지를 출시했는데 48시간 만에 매진됐다고 해요. 이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이 정말 특별한데요. 한국 대학생과의 룸메이트 체험, 한국 가정에서의 홈스테이, 직장인 회식 체험, 동네 사우나 체험, 한국식 소개팅 체험, 이런 흥미로움이 한국 패키지에 있더라고요. 그 패키지는 연속 매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취재에서 한국에 거주하던 외국인들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던진 질문은 단 하나였죠. 한국의 어떤 점이 당신을 이토록 사로잡았나요? 먼저 4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 제이크를 만났어요. 처음엔 1년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영주권을 준비 중이에요. 왜냐고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안전해요. 새벽 3시에 혼자 걸어도 전혀 무섭지 않아요. 둘째, 편리해요. 배달 음식, 대중교통, 병원 모든 게 24시간 돌아가요. 셋째, 빠른 서비스요. 배달은 30분, 택배는 다음날 도착을 하죠. 영국 출신 에밀리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한국에선 혼자여도 외롭지 않아요. 편의점에서 라면 먹다가 친구도 생기고, 카페에서 책 읽다가 스터디 모임도 가면서 술집에서 밥 먹다가 회식에 끼기도 해서 그래서 한국은 외롭지 않아요. 프랑스에서 온 마리는 문화적 충격을 이야기했어요. 파리는 박제된 도시예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하지만 서울은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어제 갔던 카페가 오늘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골목 하나가 바뀌면 동네 전체가 변해요. 스웨덴에서 온 안나는 삶의 리듬을 언급했죠. 한국에선 계획이 필요 없어요. 갑자기 영화가 보고 싶으면 심야 영화 있죠. 새벽에 배고프면 24시간 식당 있고 주말에 심심하면 한강에 가면 축제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만난 호주 출신 스티브. 그의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나라는 관광지로는 좋지만 살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살면 살수록 매력적이에요. 이제는 고민이에요. 영영 한국에 살까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재들은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한국은 처음 온 날부터 정말 충격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서울 시내까지 가는 길. 공항철도를 탔는데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더라고요. 지하철 안에서도 터널에서도 심지어 히말라야 등반할 때보다 인터넷이 더 잘 됐어요. 둘째는 교통카드예요. 이거 하나로 지하철, 버스는 기본. 편의점에서 음료수도 사고 택시비도 내고 심지어 시장에서 떡볶이도 살 수 있더라고요. 이런 건 런던에서도 불가능해요. 셋째, 이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을 깔았는데 새벽 3시에 치킨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파리에서는 저녁 8시만 돼도 문 닫는데 한국은 24시간이 살아있어요. 넷째, 카페 문화예요. 파리가 카페로 유명하다고요? 서울의 카페들은 차원이 달랐어요. 옥상 정원이 있는 카페나 미술관 같은 카페 그리고 책방을 겸한 카페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고양이, 강아지와 놀 수 있는 카페까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다섯째, PC방이라는 곳인데요. 처음에는 그저 컴퓨터 있는 공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곳은 라면도 끓여주고 간식도 배달해주고 게임도 하고 프린트도 할 수 있더라고요. 영국에 이런 문화를 들여오면 대박일 것 같아요. 여섯째, 포장마차에서의 경험입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길거리 음식이라니. 하지만 소주 한 잔에 오뎅 국물을 마시는 순간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옆자리 아저씨가 건넨 김치전은 덤이었죠. 마지막으로 편의점인데요. 이건 정말 편의점이 아니에요. 작은 백화점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커피를 마실 수 있고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으면서 택배도 보낼 수 있다는 게 대단했죠. 심지어 술도 같이 마실 수 있다니 정말 다 가능하더라고요.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젓가락질을 하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아, 이제 어떻게 런던에서 살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영국으로 돌아오고 한국에서 가봐야 할 곳을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명동이나 강남은 이제 잊으세요. 진짜 한국의 매력은 다른 곳에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을지로.
낡은 건물 사이로 형광등이 반짝이고 골목 인쇄소 옆에 와인바가 있어요. 철물점 옆에 미슐랭 레스토랑이 있고 기계부품 파는 가게 옆에 커피숍이 있는 특이한 곳입니다. 이런 곳은 뉴욕에서도 본 적 없어요. 두 번째는 성수동. 신발 공장이었던 건물이 카페로 변하고 창고였던 곳이 전시장이 되며 젊은이들의 열정이 골목마다 넘쳐나요. 공장과 예술이 공존하는 이런 동네는 베를린에서도 찾기 힘들어요. 세 번째로 망원동. 시장에서 김치를 사러 갔다가 카페에서 브런치를 먹고 한강으로 피크닉을 가는 이런 일상이 가능한 곳이라니 너무 좋아요. 네 번째는 연남동. 골목마다 숨어있는 작은 가게들이 있고 담벼락마다 그려진 그림들이 이쁘면서 저녁이면 울리는 기타 소리가 파리의 몽마르트가 부럽지 않아요. 다섯 번째로 해방촌. 경리단길을 지나 녹사평 골목을 거쳐 해방촌 언덕길을 올라가면 서울이 한눈에 들어와요. 각국의 음식점들이 모여 있는데 이국적이면서도 한국적이에요. 여섯 번째는 물레동. 용접 불꽃이 튀는 공장 옆에서 재즈 공연이 열리고 철근이 쌓인 길목에서 와인 시음회를 하는 곳입니다. 이런 반전 매력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해요. 마지막으로 을지로 지하도. 낮에는 셀러리맨들의 점심 천국이고 밤에는 젊은이들의 술자리 천국이면서 새벽에는 아티스트들의 작업 천국이라고 하네요. 24시간이 살아있는 이곳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런던의 소호나 뉴욕의 브루클린이나 파리의 마레지구도 이런 다채로움은 없었어요. 한국의 진짜 매력은 이런 곳에 숨어 있었네요. 그리고 한국의 밤문화. 이게 왜 전 세계 젊은이들을 사로잡는지 직접 체험해봤어요. 여러분, 한국의 밤은 결코 잠들지 않아요. 먼저 홍대 한 클럽 앞에는 새벽 12시인데 줄이 100m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각국의 언어가 들리는 거예요.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심지어 아랍어까지. 한국의 클럽은 완전히 달라요. 독일에서 온 안나가 그러더군요. 베를린 클럽은 차갑고 건조한데 여기는 마치 축제 같아요. 두 번째로 간 곳은 이태원 루프탑바입니다. 새벽 3시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 한국의 젊은이들과 칵테일을 마셨어요. 옆자리 러시아 친구가 말하더군요. 모스크바는 밤이 되면 도시가 죽어요. 하지만 서울은 이제 막 시작이에요. 새벽 4시 이태원 노래방. 일본인 관광객들이 BTS를 부르고 중국인들이 블랙핑크를 따라 추며 심지어 외국인들이 트로트를 불러 너무 놀랬어요. 새벽 5시 이제 해가 뜰 시간. 근데 사람들이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해장하러 가요. 한국인 친구가 알려준 감자탕집에 아침 6시인데 가게에 사람이 많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놀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밤새 놀아도 전혀 무섭지 않고 치안이 완벽하며 대중교통도 24시간 돌아가는 것에 놀랐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새벽에 혼자 다니는 여성들이 있는데 런던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서울의 밤은 마치 동화 같아요. 프랑스에서 온 마리가 그러더군요. 파리의 밤은 위험하고 어두운데 서울의 밤은 낮보다 더 환해요. 제가 느끼고 본 것으로도 한국은 새벽이 돼도 안전하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오해와 그 진실을 먼저 털어놓고 싶어요. 한국은 너무 비싸고 물가가 높을 거야. 이건 제가 가진 첫 번째 오해였어요. 하지만 실제로 와보니 3만 원으로 미슐랭 맛집을 갈 수 있고 7천 원이면 든든한 백반을 먹을 수 있더라고요. 심지어 4천 원으로 편의점에서 한 끼가 가능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한국인들은 너무 바빠서 친절할 시간이 없을 거야. 두 번째 오해였죠. 지하철에서 길을 헤매고 있을 때 모르는 시민 남성분이 30분을 같이 걸어주셨고 편의점에서 결제가 안 될 때 뒷사람이 도와 계산해 주셨어요. 한국어를 잘못해도 다들 번역기 켜가며 도와주시더라고요. 한국은 너무 보수적이라 외국인한테 차가울 거야. 세 번째 오해였어요. 그런데 회식 자리에 초대받았을 때 처음 본 사람들이 건배를 외쳐주고 삼겹살을 구워주더라고요. 심지어 노래방까지 데려가주고. 다음날 회사 사람들이 카톡 친구를 걸어왔어요. 한국 음식은 모두 맵고 자극적일 거야. 네 번째 오해였죠. 된장찌개의 구수함과 삼계탕의 담백함이 좋으면서 팥빙수의 달콤함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런 다채로움을 몰랐어요. 서울은 빌딩뿐이라 지루할 거야. 다섯 번째 오해입니다. 북악산 둘레길을 걷다가 한강에서 치맥을 즐기고
남산 골목길에서 카페를 발견하고 커피 한 잔을 먹을 수 있는 곳이죠. 빌딩 숲 사이 숨은 보석 같은 공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가진 모든 오해가 오히려 한국의 매력이 됐어요. 예상을 뒤엎는 반전 편견을 깨는 친절함과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마법이 바로 진정한 한국이었네요. 사실 취재 첫날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런던에서 들었던 이야기 때문이었죠. 한국은 무조건 젊은 층만 타깃으로 해. K-팝 아니면 볼 게 없어. 인스타용 관광지만 가득해 이런 선입견을 안고 한국에 왔다가 충격적인 반전을 맞닥뜨렸어요.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을지로 카페나 전통 제과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80세 파티셰의 디저트가 정말 맛이 좋았어요. 3대째 이어오는 수제화 공방의 젊은 감각이나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종로 한 카페에서 목격한 광경. 20대 힙스터와 70대 할머니가 같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며 BTS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이태원의 한 펍에서는 50대 아저씨가 외국인 관광객들과 K-드라마 토론을 하고 있었으며 홍대 골목에서는 60대 할머니가 운영하는 타로 카페를 운영하시더라고요.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강남의 한 힙합 클럽에서는 40대 회사원들이 신세대들과 어울려 춤추는 모습까지. 한국은 나이와 세대를 넘어 모두가 어우러지는 곳이었어요. 세대 차이, 문화 충돌? 그런 건 없었어요. 오히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즐기는 모습. 이런 광경은 런던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한국의 진정한 매력은 이런 세대 간의 조화로운 어울림에 있었네요. 런던의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피하고 파리의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싫어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이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 아닐까요? 세계 각국을 취재해온 제가 봤을 때 한국이 특별한 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첫째, 한국은 문화 허브가 되고 있어요. K-팝, K-드라마는 시작일 뿐 이제는 한국의 일상 자체가 전 세계인의 로망이 됐어요. 둘째, 미래와 전통의 완벽한 조화. 새벽에 편의점에서 라면을 끓이다가 아침엔 고궁에서 한복을 입고 저녁엔 을지로 옥상에서 칵테일을 마시는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요? 셋째, 안정과 자유의 천국. 새벽 3시에 혼자 여행해도 안전하고 24시간 즐길 거리가 가득하고 무엇보다 현지인들이 친절해요. 넷째, 살아있는 도시의 표본. 파리는 관광지로 멈췄고 도쿄는 너무 바쁘고 뉴욕은 위험하지만 서울은 완벽한 균형을 이뤘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발견. 한국의 진정한 매력은 일상의 특별함이에요. 편의점이 미니식당이 되고 카페가 미술관이 되며 골목길이 포토존이 되고 있죠. 그리고 지하철이 쇼핑몰이 되는 나라. 이게 바로 한국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이었네요. 중국이나 일본이 부러워하는 이유는 그들은 관광지를 만들었지만 한국은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런던으로 돌아갔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한국에 빼앗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고백할게요.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한국에 이민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런던에서 제나 스톤이었습니다. 제나 스톤은 영국 BBC 출신의 저명한 특파원으로 10년간 세계 24개국의 문화를 취재해온 베테랑 언론인입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과 깊이 있는 분석은 항상 화제를 모았죠. 특히 한국에 대한 그녀의 애정은 각별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재로 시작했지만 한국의 매력에 완전히 매료되어 결국 이민을 결심하기까지 했죠. 한국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처음으로 집이라고 부르고 싶은 나라를 발견했거든요. 그녀의 이런 진정성 있는 시선이 있었기에 더욱 특별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외국인의 관찰이 아닌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한 사람의 진솔한 고백 같았죠. 현재 제나 스톤은 한국문화재단의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유럽 전역에 한국의 매력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제나 스톤 같은 분들이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욱 밝아 보입니다. 앞으로도 제나 스톤의 한국 사랑 이야기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녀가 발견한 더 많은 한국의 매력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응원의 댓글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